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3일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네,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한 건데요. 개인과 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올해 평균 환급 금액은요, 한 명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미리 떼가는 세금도 많고 또 이에 대한 환급액도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필요한 자료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미군기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고산동 복합문화단지에 물류센터를 들이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홍수 예방을 위해 부용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 옛 취수지가 반환되지 않아 정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양주, 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이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교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자와 취준생을 노린 불법 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기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고산동 복합문화단지에 물류센터를 들이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주거 단지는 물론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안전이 가장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K-팝 공연장과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관광시설인 스마트팜이 들어오기로 했던 자리에 물류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 건립이 예정된 곳입니다. 주변엔 이미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초등학교로부터 약 25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고산지구로 이주했습니다. 그런 고산지구가 앞뒤 다 물류 도시로 살게 되었으니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사기 분양이도.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뛰어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근처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대형 차량도 많을 거고 매연 문제도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시는 스마트팜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스스로 발을 뺀 것이라며 대체 사업자가 땅을 사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류센터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좀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대책을 좀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는 지난해 11월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내줘 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이 취소돼야 한다며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옛 취수지가 반환되지 않으면서 부용천 정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곳은 부용천 경전철 탑성역에서 고산택지지구 1km 구간으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쌓고 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로 이달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옛 취수지 구간 120m가량이 반환되지 않아 현재 공정률은 8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일단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5월로 완공 목표 시점을 미루고 미군과 국방부에 취수지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0명 발생해 전날보다 103명 증가하며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평택시가 287명으로 21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의정부 43명, 양주 9명, 동두천 5명, 연천 3명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32.5%로 전날보다 0.9%포인트 올라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6.6%로 전날보다 5.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3.3%로 전날보다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고양시와 양주 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이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교외선 개통을 위해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97억 원이 투입되는 교외선은 고양시, 양주시와 의정부시 32.1km를 연결하게 되며 관광과 여객 화물 수송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교외선이 완공되면 서울 외곽을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령자와 취준생을 노린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단계 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행위,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해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등입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해 금전 거래만을 위한 다단계 판매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경기도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취준생이 늘어나면서 불법 다단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세부터 1세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영아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정부시 보육과 보육지원팀의 김성준 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영아수당 지원 관련해서 도입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출생 직후 각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영아기 집중 투자를 제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영아수당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최근에 출산한 가정에서는 크게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양육 가정에 시의 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존의 지원 정책과 비교를 좀 해본다면 올해부터는 방침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새롭게 바뀌는 부분은 기존 가정 양육수당은 원령별로 0에서 11개월은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은 15만 원을 지급하던 것에 비해 영아수당 현금은 0에서 23개월까지 3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전년도 12월까지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가정 양육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 단가도 인상되고 또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방문 신청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인데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의정부시도 2018년도부터 3년간 5.15%의 출생아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아수당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만남 이용권인데요. 해당 사업은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하나로 실시된 2022년 신규 사업이며 출생 직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출생하는 가정의 경우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이외에도 가정 양육이 어려움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의정부시 자체 사업으로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근로 형태 다양화로 인해 야간에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동들을 위해 야간에도 보육을 하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추가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보육과 김성준 팀장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추가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60세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돼 개인 재사권 행사는 물론 다양한 개발 행위가 가능하기도 했는데요. 주간 경기도 소식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발생한 경기도 확진자 수는 8,440명으로 전주 대비 1,03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은 1,042명을 기록해 전주 1,505명에 비해 463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 비율은 11%로 전주 16%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신속한 3차 접종 효과로 분석됩니다. 도내 60세 이상 추가 접종 대상자는 289만 5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87.7%인 253만 8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완화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제곱미터, 통제보호구역 24만 제곱미터로 전국적으로 해제 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63%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로 김포 25만 제곱미터 등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 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주 3만 제곱미터 등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과 증축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연말 1,057억 원이었던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올해 들어 매출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 10일 기준 1,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적 주문은 430만 건, 누적 회원수는 67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도내 30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장한 배달특급은 올해 지자체별 맞춤 서비스와 프로모션 등 공격적인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달특급 전국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이외의 타 지자체와 손잡고 회원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가 30억 원을 투입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지원 분야는 희망상권 프로젝트와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노후 상가 거리 활성화이며 분야별 한 곳의 상권을 선정해 각각 10억 원씩 3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골목 상권 중 상위내를 조직했거나 계획 중인 상권이며 오는 27일까지 참여 상권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중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